자, 이번 영상에서는 3.7 교재 112페이지입니다.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이야기가 기말고사 이야기죠. 우리가 일단은 중간고사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이 계명대학교 토목과에서 토목 유체역학, 이전에 수리학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수업에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가 뭐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간고사를 치렀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고사는 우리가 대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요. 뭐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뭐 다른 과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어떤 전공 과목들을 본격적으로 접하는 학기를 맞이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닥쳐서, 저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가 따로 제출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말고사는 쳐야 되고요. 또 현재 학교의 방침은 이 대면 시험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과목의 특성상 또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게 이 성적입니다. 성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 성적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학기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점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만 가지고 성적을 산정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낸 쪽지나 그다음에 공지사항을 보면, 자, 2020학년도 토목 유체역학 기말고사입니다. 그죠? 기말고사인데 7월 1일, 그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정기고사는 수업 시간에 치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치르는 걸로 되어져 있어서, 저희는 원래 뭐 사실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수요일, 그죠? 13시 30분부터 시험을 시작하는 걸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은 14시 45분까지인데 뭐 이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공학관 2018. 자, 사실 저도 뭐 어떻게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면 시험을 치러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그죠? 이 코로나 전국을 저도 거치면서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 정도, 한 60% 정도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사실 저도 그런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들, 뭐 이 수업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굉장히 이 낯선 어떤 이런 수업을 진행, 한학기동의 수업 진행,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어떤 일상을 이어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또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학교의 방침이 그렇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성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뭐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리가 7월 1일 시험을 치를 때는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토목유치회가 한 학기 하면서 시험은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모여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지금은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험을 치면 되는데, 자, 기말고사입니다. 그죠? 이 시험 한 번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출석 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출하는 숙제, 그죠?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산정이 되게 될 텐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말고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린 공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말고사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한 수업 내용이 전체가 다 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 기말고사만 치르면,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이거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남 14주차, 그죠? 끝날 때 종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동영상 강의 복습 기간을 일단 6월 30일까지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복습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듣는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저도 뭐 잘은 확실하게 어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 걸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면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최근에는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간혹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업은 그 시간이 지나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계속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 내용을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나, 이 부분이 고민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건 처음이라서, 여러분들도 처음이겠지만 저도 처음이라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제 기억으로는 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마 3차례 정도 숙제를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숙제 1, 2, 3 이렇게 3차례 정도 숙제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종강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앞에 2차례 숙제는 그 학교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셨을 겁니다. 제출을 했을 거고요.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일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계속 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많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아예 이번 학기는 뭐 원격 강의만 한다라고 방침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선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 어떤 그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예측을 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숙제, 제가 낸 숙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업로드는 제 시간에 하셨을 텐데 만약에 못 하셨더라도 기말고사 당일날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본 제출. 자, 그래서 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해 오시고요. 만약 기간 안에 제출을 못 했는데 기말고사 때 원본을 제출을 했다. 뭐 늦게 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출을 하면 부분 점수 일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아직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텐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이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토목유체역학 수업이라는 어떤 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길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제가 알아요. 저도 이미 많이 지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가던 길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말고사 이야기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3.7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눈에 익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거 있죠. 뭡니까? 먼저 연속 방정식, 그죠? 이번 영상도 이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는 A2, V2 항상 일정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인 베르누이 정리, 그죠? 토탈 수두는 속도 수두와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얘는 또 V2의 제곱 플러스 방분의 B2 G2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베르누이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소개해 드릴 게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이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연속 방정식이나 이 에너지 방정식인 베르누이 정리와는 달리
이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방정식이나 베르누이 정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차원 흐름, 완전 유체 이러한 어떤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량 방정식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한을 뒀었죠.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어떤 수리학의 내용, 토목유책학의 내용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정한 목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취득을 하게 될 토목기사 시험 준비였습니다. 자, 뭐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목기술자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토목기술자, 이 기술자라는 말은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벅찬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술자고 여러분들도 기술자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세련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의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 물, 유체역학, 뭐 수리학, 나아가서 수문학, 이런 어떤 물에 관련된 어떤 깊은 이해를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었죠.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토목기사 시험 칠 때 이 수리 수문학 과목만큼은 힘들어하지 않게, 그죠? 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른 과목 좀 못하더라도 수리학 과목 잘 쳐서, 수리 수문학 과목 잘 쳐서 그 점수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 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취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운동량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 말 그대로 이제 운동량이니까 이 운동량 방정식을 이야기하려면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게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거. 자, 이 F는 MA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 F는 MA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그렇죠? 자, 얘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T분의 속도의 변화니까 V2 V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영향을 붙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힘과 시간, 이 단위 시간, 시간의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임펄스라고 표현합니다. 역적, 그죠? 힘이 이제 쌓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임펄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운동에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개념인데, 운동량이죠, 운동량. 그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은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운동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천천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빨리 하는 사람들이 운동량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많다는 것은 칼로리 소모가 많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은 게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의 이제 목적이 다이어트라면 효과가 크겠죠. 자,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동량, 그죠?
모멘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 충격력이라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물에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갖다 대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에 힘이 느껴지죠. 손에 힘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V라는 속도로 움직이던 유체가 여러분들 손에 부딪혔습니다. 그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 손에 힘이 느껴지는데, 그때 유체의 속도는 여러분들 손에 부딪혔을 때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 속도의 변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F는 T분의 M, 그죠? V2-V1.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dt분의 m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 그죠? 이 되겠죠. 밀도 곱하기 최적.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자,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뭡니까? L 3승 T의 마이너스 1.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물리량이 뭡니까? Q죠. 물량. 미터 3승 퍼 세컨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F는 다시 쓰면 어떻게?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밀도를 쓰지 않습니다. 단중량을 사용하죠. 그래서 얘는 밀도는 어떻게? 단중량 나누기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C분의 gamma Q에 V2-V1. 자, 그래서 이 식이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운동량 방정식이고요. 기본형인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본형 자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뭐 실제 유체의 흐름이나 실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하튼 자, 이게 운동량 방정식이다라는 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에서는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방정식. 지금까지 관수로나 개수로에서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방정식으로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운동하고 있는 물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로 인한 운동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운동량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운동량 방정식은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판. 충격력, 힘,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정지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운동량 방정식의 활용 범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한 게, 여러분들은 요 정지판에 미치는 충격력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고 계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제가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준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교재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영상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걸러줄 겁니다. 보지 마라, 또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다음에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걸러들인 부분이 많을 텐데,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기말고사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사시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입사 시험이라든가 수리학이나 유체역학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들 어떤 그 상황에서 시험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지판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요. 정지판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V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운동을 해서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자, 부딪혔다라고 보면 이 판에 미치는 힘, 충격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딪혀서 미치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치면 F. 자, 실체는 아니지만 뭡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그죠? F.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F라는 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F는 지분의 감마 Q에 V2-V1이라는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자, 여기서 V1은 V가 되겠죠. V2는 가서 부딪혔으니까, 자, 여기도 우리가 수평 방향만, 자,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직각이다라는 거. 그래서 V2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수평 방향은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는 G분의 반마, 우리가 Q는 A, V로 표현이 될 거니까 제로 마이너스 V. 자, 그러면 F는 G분의 반마의 A, 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죠? 자,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이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이렇게 힘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은 정지판에 직각으로 충돌할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직각으로 충돌할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판에 경사지게 충돌할 경우입니다. 경사지게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될 텐데, 뭐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아마 중요한 게 시타가 될 겁니다. 그죠? 시타.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F는 C분의 감마 Q에, 자, 우리가 V2 마이너스 V1이라는 운동량 방정식의 기본식을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V2, 근데 V2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사지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X방향, 수평 방향만을 고려를 한다면 V2는 역시 제로가 되겠죠. 근데 V1은 뭡니까? V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V를 Vx, Vy 성분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V1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V의 sin 시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F는 G분의 감마, 자, Q는 A, V, 제로 마이너스 V의 sin 시타가 될 거니까 F는 G분의 감마, A, V 제곱, sin 시타.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지판에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직각으로 충돌하는 경우, 경사지가 충돌하는 경우. 다 여러분들이 기본식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곡면판에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자, 직각판, 그 다음에 경사판, 그리고 곡면판에. 자, 곡면에 충돌할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V1의 X, V2의 X, 그리고 이 각을 시타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V2의 X, V2의 Y, 얘를 시타 2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쭉 가서 부딪히고, 곡면이니까 부딪히는 힘이, 충격력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V2라는 형태로 다시 흐르게 될 텐데, 이때 여기 F라는 충격력이 가해진다라고 보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F도 Fx, Fy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식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C분의 감마 Q, 그죠? V2x 마이너스 V1의 x.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Fy는 C분의 감마 Q의 V2의 y 마이너스 V1의 y,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들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본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운동량 방정식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연습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올리시고요. 그래서 fx는 v2의 x는 뭐가 됩니까? v2의 코사인 시타 2가 되겠죠. 다음에 v1의 코사인 시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fy는 v2의 사인 시타 2, 그죠? v1의 사인 시타 1. 자, 이렇게 다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합력 F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 이루는 각도, 자, 이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탄젠트 임펄스의, 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을 다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지판에 미치는 충격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게 다 해석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네들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방정식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내용들은 이렇게 교재에서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3.7.2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인데, 자, 교재를 한번 보면 운동량 방정식은 관수로 및 개수로 흐름의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가 유량과 압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관의 망곡부, 터빈 및 수리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다. 만일 흐름이 정상류 상태인 경우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흐름의 압력 및 유속만 알면 된다. 문맥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경우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수리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리학적인 문제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자,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만으로 거의 한 8문제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두 문제 정도는 이 운동량 방정식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그게 기본이죠. 그죠? 근데 연속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있으면 식이 2개니까 미지수가 2개라도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간혹 가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미지수가 3개인 경우에도 운동량 방정식까지 적용을 하면 식이 3개니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은 망곡관의 벽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5페이지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뭐 정지판, 경사판, 곡면판에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경우는 실제 망곡관에 적용하는 상태를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 3.7.2를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우리도 한번 그려서 보면, 자, 이런 이제 곡면관이 있는데,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죠? V1으로 흘러가고, 자, 이렇게 V2로 흘러나갈 겁니다. V2로 흘러나갔는데, 분명히 교재에서 이제 검사 단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검사 단면, 1번 단면, 2번 단면, 그죠? 있을 때, 이 검사 단면과 검사 단면 사이를 우리가 검사 최적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만 생각을 하면 정수압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정수압이 작용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물론 V1, 그죠? V2,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V1이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V1 같은 경우에는 Vx가 V1이 되고, 그죠? Vy는 제로가 되겠죠. V1의 y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근데 V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x, Vy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V1의 x는 뭡니까? V1의 얘를 우리가 시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시타가 될 것이고요. 얘는 V1의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죠? 이 이야기를 해보려네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실제로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에는 1번 단면, 그죠? 1번 단면, 2번 단면인데 1번 단면에 작용하는 정수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F1, 그죠? 자, 여기 F2. 자, 이렇게 정수합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뭡니까? 이 검사 단면과 검사 단면 사이에 있는 검사 최적을 갖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작용을 한다?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자, fx, 그죠? fx와 fy 왜 그랬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이렇게 f가 작용을 하게 되면 fx와 fy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요 부분이 자유물체도, 그죠? 자유물체도 우리가 그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먼저 수평 방향 x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 시그마 fx는 자, f1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정수합이니까 p 프라임 p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자, 교재에서는 f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f1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수평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fx 같은 경우에는 f1의 x, 그죠? 그리고 이 진행 방향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f1의 x,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f2가 있죠. 자, 이 f2 같은 경우에는 F2라면 얘도, 그죠? F2의 x인데 얘는 뭡니까? F2의 x니까 F2의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F2의 y니까 얘는 뭐? F2의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자, F1의 x 마이너스 F2의 x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자유물체들을 보고 지금 평행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방향으로 fx가 있죠. 마이너스 fx.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에 의하면 어떻다는 지분의 감마 q에 v2의 x 마이너스 v1의 x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x만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f죠.
그렇기 때문에 fx 구하고 fy 구해서 결국 어떻게? f는 fx제곱 fy제곱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알파라면 어떻게? 알파는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다? fx다, 그죠? 자 그래서 fx로 정리를 하면 fx로 정리를 하면 f1의 x 마이너스 f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c분의 감마 q의 v2의 x 마이너스 v1의 x.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얘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p1 a1 마이너스 p2 a2 f2의 x니까 f2의 x는 p2 a2의 코사인 시타.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f1 같은 경우에는 v1도 마찬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xy가 구분이 안 된 거지. 얘도 만약에 각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면, 가해졌다면 마찬가지겠죠, 그죠? f1도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g분의 감마 q에 자 뭡니까? v2x는 v2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v1의 x는 v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운동량 방정식을. 자 이렇게 정리할 거면 fy도 마찬가지겠죠. fy는 y 방향 뭡니까? f1에 y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f2에 y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y는 뭡니까? 운동량 방정식에 의하면 g분의 감마 q의 v2의 y 마이너스 v1의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식은 이 식이 될 겁니다. 기본식은 이 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다? fy죠. 자 fy인데 우리가 이대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값입니다. w 라지 w 이 중량인데 검사 최적의 중량. 자 우리가 물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란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하천에 홍수 났을 때 하천 주변에 아주 그냥 뭐 호암 블럭, 그죠? 그 다음에 제방 단단하게 만들어 놔도 큰 물 지나오고 나면 다 부서지죠. 그만큼 이 물이 구조물에 미치는 충격력의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큰 힘에 비해서 사실 이 W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고려를 해주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이 값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fy는 어떻게 됩니까? fy는 마이너스 f1의 y
플러스 F2의 Y, 그죠? 플러스 W 플러스 G분의 감마 Q의 V2의 Y 마이너스 V1의 Y.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F1의 Y는 제로입니다. 그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Y 값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 플러스, 자, F2는 P2, A2죠. 뭐? 사인 시타. 플러스 W. 플러스 G분의 감마 Q의 V2의 사인 시타고 V1의 Y는 제로죠. 마이너스 제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fx와 f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자, 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무채도를 가지고 평행방정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 경우죠.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을 평행방정식과 함께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그죠? f는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되고, 또 알파는 인버스의 fx분의 fy다 라는 거.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실제 곳간에서의 적용,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유체역학, 그러니까 수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속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운동량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식을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다 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18이 있는데, 자, 이 3.1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자, 다음 영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 예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